뇌를 어떻게 잘 쓰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희 때는 내신이 10등급까지 있었어요. 저 몇 등급이었을 것 같아요, PD님? 5등급 했습니다. 삼수를 해서 의대를 가게 됐느냐?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마담민철 김민철입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뇌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You know brain? 네. 하나님이 만든 섭리대로 뇌가 잘 자라고 뇌가 잘 사용될 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몇 회가 될지는 몰라도 뇌를 어떻게 잘 쓰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공부 잘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물론 그런 법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아이에 맞는 이제 뇌를 쓰는 것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공부할 때 좀 팁을 얻을 수도 있고, 뭐 공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뇌를 뇌의 섭리대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사용하면 공부든 뭐 관계든 뭐 사역이든 뭐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보통은 학교에서 공부가 시작이 좀 되잖아요. 초등학교 전에는 오감 발달을 해라, 뭐 정서적인 애착을 잘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좀 지나면은 특히 초등학교부터 해서 공부 이야기가 나오고,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수록 공부 이야기가 더 나오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가 굉장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부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책을 가지고 학교에 앉아서 하는 공부도 있지만,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우리 PD님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나이가 90, 100이 되어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라는 개념을 넓게 보면 다양한 것이 공부고, 좁게 보면 학교에 앉아서 하는 공부. 이 공부의 방법은 다양한데, 이게 시대가 발달하고 이렇게 공부를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충분한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동일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면 충분히 지금의 학교 시스템의 공부도 뭐 필요할 수 있는데, 너무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아이들만 공부를 잘하는 거고, 이 시스템에서 뭔가 조금 힘든 아이들은 왠지 조금 좀 떨어진다는 느낌들을 가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학교에 적응 못하면 굉장히 루저로 보는 경향들, 기존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게 과연 이 아이가 모든 삶에 적응을 못할까? 그렇게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학교 공부에 적응 못한 친구들이 학교를 나와서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공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아서 해야 될 때까지 공부가 좋아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PD님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공부가 좋아진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런 단어를 써요. 공부 로맨스라고.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려면 그 전 단계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이 전 단계가 잘 될 때 공부가 좋아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좋아진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를 보는 게 영화 보는 것처럼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했을 때 의미와 보람이 있고 집중이 되고 깨달아지고 재미가 있고, 그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깨달아가는 재미를 통해서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해도 되겠죠. 저희 때는 내신이 10등급까지 있었어요. 저 몇 등급이었을 것 같아요, PD님? 그래도 1, 2등급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5등급 했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삼수를 해서 의대를 가게 됐느냐, 공부 로맨스에 결국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듣는 게 좋아요. 깨닫는 게 좋고, 이게 그것이 되기 위한 전 단계가 차곡차곡 쌓이면 공부의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고요. 공부하는 이유도 더 알게 되고, 공부할 때 재미도 좀 알고, 그래도 놀 때가 더 재밌습니다. 좋아서 공부를 하고 필요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공부가 되려면 그 전 단계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부는 굉장히 힘든 노동이 되고 공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되고 학교는 가능하면 안 가고 싶은 것이 되죠. 근데 이 전 단계 이야기를 제가 몇 회에 걸쳐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국어는 죽으라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로맨스를 못 붙였어요. 근데 수학은 그럭저럭이고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이제 제 타고난 기질과도 맞닿아 있는데 영어가 좋아서 공부 때문에 영어를 한 게 아니라 영어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영어가 너무 좋고 재밌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몰입해서. 근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에 대한 몰입이 됐던 시기거든요. 이 몰입이 되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제가 모든 과목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 과목이라도 공부로 오면서가 생기면 걔는 평생 공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 꽤나 부담 없이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결국은 아까 말했던 공부 전 단계가 잘 만들어지면 공부가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지만 통과할 만한 힘이 있고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요. 하기 싫은 마음도 있죠, 당연히. 에너지가 드니까. 의미도 알아요. 그리고 로맨스도 생겨요. 공부에 몰입도 좀 되는 그런 뇌를 만들면 좋겠다는 거죠. PD님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생기로 만드셨을 때 뇌 원리 안에 분명히 공부든 뭐든 즐겁게 할 수 있는 비밀을 숨겨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경쟁으로 공부를 시키고 두려움에 공부를 시키고 성공 때문에 공부를 시키고 돈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게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세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로 죄송하지만 출세, 성공, 돈, 편하게 먹고 살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존경받고 싶고 막 이런 높아지고 싶은 그런 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는 절대 로맨스가 생길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미 성공의 로맨스가 있고 예,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공부는 빨리 해치워야 되고 밟고 가야 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부가 목표가 되고 삶의 표현이 되고 내 삶에 이렇게 동반자처럼 만약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연습이 된다면 그것만큼 그러면 이제 공부만 잘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인생의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로 공부를 하듯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뇌를 만드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고 공부라는 게 사실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은 사실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공부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이죠. 저는 그 수단이 100%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수단이 메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성경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배움의 이런 기회를 허락하실 때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나답지 않게 공부만 추구라고 해서 과연 주님이 예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르심 가운데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공부가 곧 나의 어떤 나다움이 드러나는 나다움이 연습되어지고 나의 실력을 쌓는 좋은 수단이자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학습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거의 한 번도 의사가 되고 나서 다른 꿈을 별로 꿔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의사가 하나님 주신 꿈 같고 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전 나답게 살았고 나답게 공부했고 나답게 의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제게는 큰 자부심 같아요. 나라는 존재 안에 공부가 어디에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론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뇌 기반 공부, 뇌 기반 학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